소금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Your Body's Many Cries for Water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소금은 첫 번째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일본에서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사례를 좀 봤죠. 기관지 천식 환자가 물과 소금의 균형을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췄더니 가슴이 새근새근하면서 천식으로 기침 천식을 하던 게 싹 완화가 됐는데 천식 완화에 사용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이렇게 천식 증세가 올라오고 기침이 나고 할 때 물을 한두 컵을 마신 다음에 혀에다가 소금을 올려놓는 거예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정제소금 말고. 그래서 이 혀의 소금을 요런 정제소금 말고요. 이렇게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요런 소금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혀에 소금을 올려놓고 소금은 아무런 독성 없이 마치 산소호흡기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호흡기를 끼시는 것처럼 물을 한두 잔 마신 다음에 혀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산소 흡입기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날레이션 이렇게 산소를 흡입하듯이 물하고 소금의 균형을 맞춰주면 산소 호흡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처치법입니다. 예, 특별히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은 세포, 특별히 뇌세포에 이 과도한 산성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보면 대개 이 미네랄이 부족해요. 예,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미네랄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와 비슷하게.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뭐를 제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 반대의 상식이죠. 소금 섭취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장기 복용해서 항우울제를 계속 복용해도 점점 심해져요. 세포의 탈수가. 그래서 절대 소금 섭취를 제한하지 말고 이뇨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뇨제 대신에 계속 물을 마시고 소금하고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세 번째, 특별히 신장질환 환자들은 소금이 신장이 소변을 통해서 과다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뇨로 자꾸 빠지는 분들은 의외로 반대로 소금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암 환자들의 전형적인 pH가 산성체질이죠. 요 산성화된 원인이 뭐냐면 신장의 사구체가 기능을 못하는 원인도 뭐냐면 뭐가 부족해서 염분이 체내에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이 점점 산성화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몸의 기능을 빨리 안정되게 pH 균형을 맞추시려면 미네랄 드랍을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하고 나도 반드시 미네랄 드랍을 드셔야 되고 관장을 하면서 장 청소를 하고 이 유해균을 70~80% 빼낸다고 하면 유익균도 5%에서 10% 정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관장하고 나면 미네랄 드랍을 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번째 소금은 정서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도 사실은요 이 수액과 전해질 균형이 부족해도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이 리튬 성분은 소금 대체 물질입니다. 아셨어요? 우울증 치료제가 소금 대체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뭘 약간씩 드셔야 된다? 예,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소금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디움의 펑션이 기능이 뭔가를 쫙 봤더니 helps our cells uptake nutrients and water. 우리의 세포가 뭘 한대요? 소금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영양소와 물을 뭐 해줘요? 흡수하는 것을 도와줘요. 뭐가? 여러분들이 자꾸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안 생기는 것은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암 환자들은 특별히 암세포가 뭘 좋아해요? 전해질을 좋아해요. 이 나트륨을 좋아해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신 분들은 우리의 세포에 영양소와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누구냐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암 환자들이 물하고 소금을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소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닥터베이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들어올 건데 미네랄 드랍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드랍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100% 미네랄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은 우리의 이 근육들이 이게 수축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무릎도 뻐근하시고 뿌지직 막 소리 나고 이게 특별히 림프순환이 림프까지 전이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몸이 뻣뻣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근육이 잘 수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소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이 뭐 환우분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요새 이게 무릎팍도 좀 소리가 나고 뻑뻑해요. 그래서 아, 나도 미네랄이 좀 부족하구나 해서 이제 미네랄을 먹고 있고, 세 번째, 우리의 신경이에요. 이 뇌하고 우리의 몸 사이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이 물을 계속 달고 살죠. 이 뇌세포가 아까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 세포에 탈수가 있으면 뇌세포가 상당히 건조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공황 증세가 오고. 예, 네 번째, 소금은 바로 우리의 몸에 이 그 체액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수액과 좋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물을 드시는 거예요.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의 공통점, 암 환자의 공통점을 보면 물하고 너무 안 친해요. 물하고 소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 것과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소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염식하는 것에 대해서 헬스조선 신문에서 얘기합니다. 저염식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금이 건강에 독이라며 무작정 소금을 피하거나 저염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도한 소금은 나쁘지만 소금 자체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이 수액의 균형을 맞추시지 않으면 체질이 산성이 되면 암이 많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소금은 암 예방과 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암세포가 미네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미네랄 여러분들이 계속 섭취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암세포는 산소에 의해서 살해되는데 암 뭐가 답이다? 산소가 답이잖아요. 세포에 탈수가 있으면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세포의 탈수를 없애려면 물을 계속 마시면서 전해질로 그 균형을 맞춰주면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현기성 유기체로 산소가 희박하고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 살아요. 무현기성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연변이 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려면 세포의 탈수 현상부터 없애셔야 돼요. 자, 몸이 잘 소화가 되면 암이 안 생깁니다. 고혈압, 고지혈이 안 생겨요. 왜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떡이 지고 혈전 현상이 되냐면 몸이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의 첫 번째 시작은 해독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의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백날 헛수고예요. 백날 헛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몸이 잘 소화가 되고 소금이 모든 부위에 이르도록 혈액순환 용량을 증대시키면 혈액 속에 산소가 그냥 고압 산소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산소 포화되고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유도된 면역세포들이 암 조직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파괴합니다. 탈수는 몸의 면역 시스템 그리고 질병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을 억압을 해요. 소금은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정맥으로 지금 요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맥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혈전용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 드시고 계시는 분들 다 물하고 소금부터 수액하고 전해질 균형 맞추시면 약 다 떨구셔도 돼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매일 이 엉뚱한 와파린 계열이나 또 항응고제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를 하다 보면 그 약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부정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고,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오해와는 반대로 실제 소금은 물과 협력해서 혈압을 조절해서 시스톨릭이나 다이아스톨릭이 안정된 상태로 우리 몸을 대사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이제 논문들이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특별히 천식이나 폐기종이나 낭포성 섬유종 환자들이 폐 속의 점액성 충전물과 끈적끈적한 가래를 없애는데 물도 소금도 요 프로폴리스도 한몫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과 소금을 많이 먹지만 보니까 적당히 먹지만 프로폴리스가 제가 1년 동안 섭외를 해서 이 알코올이나 그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난지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 3일을 썼더니 저도 폐에서 이제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폐 속에 있는 점액성 충전물, 끈적끈적한 가래들을 쫙쫙 석성기처럼 흡입해내는 게 바로 물과 소금의 적절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시근시근하고 이렇게 폐에 지금 압박이 오거나 폐암 환자들이 그럴 때는 혀에다가 소금을 종종 올리셔야 돼요. 하루에 5-6번 정도는. 그러면 미네랄이 싹 녹으면서 이 온몸에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폐가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됩니다. 아셨죠? 폐에 지금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더더욱이 하는 겁니다. 혀 위에 소금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마른 기침이 나던 게 딱 멈춰요. 마른 기침이 나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가방에다가 조그만 이 미네랄 드랍을 들고 다니시거나 혀 위에 소금을 얹으셔도 되고 100% 이 미네랄을 드셔도 돼요. 그래서 미네랄 드랍을 이걸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침이 싹 멈추면서 세포에, 폐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대부분 골다공증도 소금 부족증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와요. 자, 그래서 저염식 하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죠. 공통점이.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주사 맞는다 그러면 저염식 하십니까? 그러면 100%예요. 예. 자, 골다공증은 소금과 물 부족의 결과입니다. 인체의 염분 보유량의 20% 이상이 장골들의 축대에 저장되어 있고 그 뼈들에 힘을 주는데 음식에 염분이 부족하면 뼈에 저장된 염분이 자꾸 빼내가요. 그래서 삼투압으로 인해서 혈액 속의 염분 함량 균형을 조절해 주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몸의 균형이 깨지면 전해질하고 수액부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서 pH가 안정되게 해주셔야 돼요. 혈액을 빨리 알칼리로. 그래서 몸에 염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똑같은 사인입니다. 자, 여기 논문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We conclude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From the available evidence that increased sodium or salt intake is not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osteoporosis and that the reduction of salt intake from 9 to 6 grams a day in the diet would not be beneficial as an intervention measure in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자, 보니까 이 논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용 가능한 근거 기반에 의해서 소금 섭취가 증가되면 뭐라고요? 이 폴로시스, 오스테오폴로시스, 골다공증의 아주 그 중요한 위험 요소가 아니고 소금 섭취가 증가한다고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소금 섭취량을 식단에서 소금 섭취를 9g에서 6g으로 줄여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좀 볼까요? 봤더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 아주 중대적인 조치로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려고 소금 섭취를 건강한 미네랄 섭취를 제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스테오폴로시스나 본 네크로시스 같은 뼈질환이 있는 분들 다 뭐부터 이거 맞춰야 되냐면 수액과 전해질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 환자들이 이 저염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하지만 음식이 짜다고 불편하시는 분들 불평하시면 보면 다 골다공증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미네랄이 암세포가 미네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특별히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 이제 미네랄이 어떻게 지금 다른가 좀 볼게요. 천일염하고 소금 강산에서 파는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 원래는 90여 가지, 이 미네랄 드랍은 거의 90가지 넘어요. 그래서 80여 가지의 미네랄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된 소금보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오히려 나아요.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자, 그런데 소금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실 때는 뒤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나 아니나를 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은 인체의 신경 시스템에 아주 해로운 원소고 식탁 소금을 만들 때 가루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정제 소금은 거의 다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특별히 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1차적인 원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소금 용기 상표에 알루미늄이 포기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예,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금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국내산 천일염하고 정제 소금의 미네랄 함량을 ppm을 쫙 봤더니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를 볼게요. 칼슘이 천일염은 1037이 있는데 정제염은 161밖에 칼슘이 없어요. 다 도종한 거 보이시죠? 그 왜 여러분들 몸이 허당인지 아시겠죠? 뼈 주사보다 중요한 게 미네랄 공급이에요. 자, 구리가 천일염은 4.1인데 정제염은 1점이에요. 왜 미네랄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칼륨이 부족하면 신장에 문제가 계속 오겠죠? 자, 칼륨이 천일염이 3,701인데 정제염은 870입니다. 무려 몇 배인지 보이시죠?
자, 마그네슘을 보니까 천일염이 1266인데 정제염은 10밖에 없어요. 10,000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러니까 정제소금을 먹으면 변비가 오고, 예,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몸 떨림 증세가 오고, 망간도 천일염은 4.5, 정제염은 0.1. 인산,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서 칼슘을 자꾸 빼내가죠. 인산이 천일염은 89, 정제염은 0.3. 와, 이거 몇 대 몇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하죠? 황성분 볼까요? 천일염은 7,459, 정제염은 33. 와우. 아연 볼까요? 이 전립선 암 환자들, 난소암, 자궁암 환자들 아연이 부족하면 점점 증세가 심해지죠. 자, 아연이 천일염은 4.3인데 정제염은 2.8이에요. 절반밖에 안 되죠? 철분도 보니까 천일염은 2.6인데 정제염은 0.4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지럽죠.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증세 오고. 예. 게르마늄, 철분, 게르마늄을 보니까 천일염은 78, 정제염은 93, 실리콘은 천일염은 22, 정제염은 4.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정제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짜 음식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음식을 먹어야 산 음식,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 책을 보시면 우리 몸이 왜 병드냐면 죽은 음식으로, 죽은 그 식사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소금은 특별히 근육 상태와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요. 해독이 되게 세게 될 때마다 미네랄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5단계 해독하실 때 특별히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기립성 저혈압 증세도 많이 없어지고 몸이 조금 더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영양소가 흡수 안 되는 분들은 물론 몸에 유해균들이, 기생충들이 여러분의 그 영양분을 다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해독하실 때는 특별히 영양 흡수가 잘 되려면 미네랄이 균형이 맞아주면 흡수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광염이 있거나 요실금 있는 분들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막 그 항생제 계속 들이붓지 마시고 미네랄을 공급하시면 방광염 증세도 요실금 증세도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소금은 요실금은 방광의 요도목 약화를 초래하는 소금 부족의 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 대략 하루에 물을 8컵에서 10컵 정도 마시면 약 3g의 소금을 드시는 겁니다. 자, 물과 소금의 공식, 물 몇 컵에? 물 8컵에서 10컵이다 하면 소금은 3g 잊지 마시고요. 30g 아니에요. 그래서 물 1.14리터당 4분의 1 작은 술의 소금을 드시면 되는데 조금씩 나눠 드시고 특별히 산에 가실 때는 혀에다가 이 소금을 올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미네랄 드랍을 타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땀을 흘릴 때 탈수 현상이 오지 않도록 계속 미네랄을 공급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소금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특별히 신부전증이나 또는 그 사구체가 지금 기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미네랄 드랍으로 드실 때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구체가 기능을 못하시는 이상하게 세무회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구체가 지금 많이 기능을 못하시는 분들이 부부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다 해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해독을 하실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하시고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금 섭취량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됩니다.